고2 6월 모의고사 화법 파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문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동영상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학생의 동영상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모습이죠. 발표자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동영상의 내용과 관련을 하여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동영상처럼 스마트폰 없이 5분을 못 버티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면 노모포비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영상과 질문을 활용하여 발표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일상을 되돌아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모포비아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 이어지고요. 오늘은 이 노모포비아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나는 오늘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예방법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나이에 따른 스마트폰 의존도를 보여주는 도표를 이렇게 제시를 하여서 전체적으로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10대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제 문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신체적 문제 있다. 그리고 정신적 문제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지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을 하여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3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것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서 스마트폰의 주의를 빼앗겨 주변 상황을 살피지 못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예방하려면 당연히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핵심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과연 어떻게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다시 구체적인 방안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 관리 앱을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 불필요한 알림 기능을 중지하고, 세 번째, 스마트폰 대신에 독서나 운동 같은 다른 취미 활동을 하면 스마트폰 의존 정도도 줄일 수 있고 또 몸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점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일석이조라는 한자성어 활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꼭 내용 전개 방식이나 표현 방식으로 물어보는 선지에 항상 언급이 되지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발표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 실천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스마트폰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효과적으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 활용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했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나와 스마트폰 거리두기 또 필요하다 하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꼭 문제에 나오겠다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문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문제 같이 보면 1번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네요. 첫 번째, 한자성어를 활용해서 내용을 전달해야겠어 되어 있는데 우리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야겠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도표 활용한 단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하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30.2%이다 하는 거 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발표 내용의 실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해야겠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락을 보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폰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서로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했던 때에 비유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안의 효과를 강조해야겠어 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을 보면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거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안이 이만큼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서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들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겠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입부에 보면 지금 동영상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스마트폰 없이 5분을 못 버티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청중들이 평소에 자신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정답은 1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법과 작문 지문으로 넘어와서 가의 면담부터 살펴볼 텐데요. 가의 면담은 먼저 학생일의 말을 통해서 주변 정리정돈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질문, 전문가들이 정리정돈이라는 말 대신 정리나 수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고 이 용어와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가 이에 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 자신이 말하려던 내용을 지금 학생 1이 먼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답변 이어가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참고해보면 이 정리정돈이라는 말 자체가 정리, 수납, 청소의 3단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각 단계에 맞는 용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 올바른 정리정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정리정돈의 3단계는 정리, 수납, 청소의 단계로 해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가 이와 관련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점검하고 있어요. 나는 그동안 정리정돈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 3단계를 순서대로 하지 않고 동시에 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상황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다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책상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하니까 전문가가 앞서 말한 단계대로 이 정리, 수납, 청소의 단계에 각각 무엇을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또 이에 대해서 학교 사물함 안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내용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학습지와 같은 유인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정리와 수납의 순으로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아마 뒷정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정돈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학생 3이 이렇게만 된다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해서 언급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묻는 것까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문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느냐? 학생들에게 이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주 1회 15분 정리정돈을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점에서 좋은지 설명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로 넘어와서 앞서 가에서 나눈 면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설명하는 글 쓰는 거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 우선 글의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시작 부분, 정리정돈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고 글의 목적 소개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시들은 아까 가에서 정리정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봤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질문과 전문가의 대답을 활용하여서 정리정돈은 이렇게 3단계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가와 달리 각 단계별로 방법들을 모아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책상 위를 정리정돈할 때 정리, 수납, 청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고 또 유인물을 정리정돈할 때 다시 정리, 수납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정리에선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것을 책상 정리에 적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수납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유인물을 수납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지만 순서 바꾸어서 짜임 바꾸어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전문가가 이야기했던 이 주 1회 15분 정리정돈하기를 효용과 함께 제안하며 실천을 당부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본문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면 가와 나의 내용을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문제인 거 알 수가 있고요. 1번부터 보면 가에서 학생들이 전문가에게 언급했던 상황들이 나의 첫 문장으로 제시되어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를 보면 학생 2가 책상 정리정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급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학생 3이 학습지와 같은 유인물 정리정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급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면은 이 책상과 유인물들 제시를 하면서 예상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3번에 1번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학생들이 잘못된 정리정돈의 방법을 언급했는데 나의 이 문단에서 이를 제시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를 보면 지금 잘못된 정리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학생이 아닌 전문가인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시간을 들여 치웠는데 티가 별로 나지 않는 사람들은 정리정돈의 3단계 작업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2번째 단락에서 제시를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학생이 아니고 전문가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가에서 각각 제시되었던 정리의 방법이 나의 3문단에서는 하나로 묶여서 함께 제시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가를 보면 책상 정리 정돈의 정리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할 범위를 좁히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언급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상황 바꾸어서 학습지와 같은 유인물을 정리정돈할 때 5초 안에 결정하기 방법을 써보세요. 이야기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내용을 나에서는 정리부터 살펴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2가지를 모아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나에서 전문가가 유인물의 하위 분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의 4문단에서 더욱 구체적인 상황으로 제시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가 유인물을 하위 분류하고 싶다면 클리어 파일 이용해서 겉면에 제목을 써서 파일 꼬지에 보관하면 됩니다. 언급하는 거 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나에서는 지금 학습지, 각종 안내문, 버리기 애매한 것과 같은 예시를 들어서 더욱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가에서 전문가가 정리정돈의 생활화를 위한 방법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는데 나의 5문단에서는 이를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전문가가 앞서 이야기했던 정리정돈 생활화하기 위해서 주 1회 15분 정리정돈 당부하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나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어떨까 질문 활용해서 제시하고 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다.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문 지문으로 넘어와서 장문 지문도 간단하게 볼 텐데요. 우선은 중심 화제,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떡에 대한 것이다 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각 문단별로 보면 첫 번째 문단 우선 중심 화제 제시를 하면서 이 떡이 우리 민족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다 하는 거 설명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떡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떡이 언제 만들어진 음식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삼국시대에 쌀농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떡을 많이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다양한 종류의 떡이 만들어졌고 또 떡을 만들어 파는 가게가 거리를 이룰 정도로 떡이 인기를 끌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조선시대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떡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또 각 방법에 따른 예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문헌 자료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문헌 자료를 인용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조선시대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떡이 있었는데 떡은 제조 방법이 까다롭고 보관이 어려웠던 탓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최근 제조와 보관 기술의 발달 그리고 제품 개발 덕분에 관심도 증가하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고 또 온라인 판매 시장도 확장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단락에서는 떡의 재료와 그
그 재료에 따라서 포함하고 있는 영양분을 나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 전개 방식으로 또 체크를 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이 떡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떡의 연구 개발만 한다면 세계화도 머지않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떡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또 풀러가 볼 텐데요. 문제 1번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 글에 반영된 것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기억, 사례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떡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해야겠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떡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당시 떡의 인기를 보여주는 사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떡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억,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니은, 조선시대에 떡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떡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드러내야겠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단락을 통해서 떡을 만드는 3가지 방법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떡 만드는 방법, 떡을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 그만큼 떡이 만들기 어려운 음식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디귿, 떡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시장 규모가 다시 성장세를 보이게 된 이유 제시해야겠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하지만부터 이어진 단락에서 쭉 확인을 할 수 있죠. 제조와 보관 기술 발달했고 제품 개발되었고 또 사람들이 떡, 영양분이 많은 건강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온라인 판매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사람들이 관심 많이 보이고 그만큼 다시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귿 적절하다. 그 다음 리을, 떡의 주재료와 추가 재료가 포함하고 있는 영양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야겠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주재료인 쌀과 찹쌀에는 이러한 영양분들 들어있고 추가 재료, 견과류, 제철 채소와 과일 등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적절하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도 한 문제 볼 텐데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본문에서 설명한 조사의 중첩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문제였는데요. 앞부분에 이 조사에 대한 설명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항상 보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조사의 중첩 설명하는 부분만 조금 주의 깊게 읽으면 되는데요. 사실 주의 깊게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풀어 써서 그렇지 우리가 예시를 보면 조사의 중첩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선지만 가지고도 문제를 사실 풀 수가 있었던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시 하나씩 볼 텐데요. 기억, 격조사가 다른 격조사와 결합할 수 없지만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부사격조사와 주격조사 결합했을 때에는 비문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부사격조사와 보조사 결합했을 때에는 비문 아닌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적절하다. 그 다음 2번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할 때 부사격 조사가 앞에 쓰였군 되어 있는데 나에게도 지금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 2개 쓰였고요. 보조사에 비해서 부사격 조사가 먼저 오는 것 때에만 적절한 것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다.
다음 3번 디귿에서 관형격 조사가 보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보조사가 앞에 쓰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이건 너 혼자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만이 보조사이고 의가 관형격 조사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보다 보조사가 먼저 쓰였다. 3번도 적절하다. 4번 리을을 통해 보조사끼리 의미가 모순되지 않는다면 겹쳐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시를 보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범위를 나타내는 까지 보조사 사용된 것 그리고 한정의 의미를 가지는 보조사만 사용된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두 보조사가 의미상 모순되지 않는 데다가 문장 자체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미음이 비문인 이유는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을 뜻하는 부사격 조사 뿐과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도의 의미가 모순되기 때문이군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뿐과 도 서로 의미가 모순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용할 경우 문장이 비문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여기 뿐은 지금 부사격 조사가 아니고 보조사에 해당을 하죠. 선지에서 부사격 조사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뿐 보조사이기 때문에 5번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 6월 모의평가 화법과 작문, 언어 파트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